작년 영화 기생충은 한국 영화를 전 세계에 빛내주었다. 봉준호 감독님은 이 영화에서 계급사회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 상징적인 도구들로 나타냈는데, 나는 이 영화를 볼 때마다 감독님의 새로운 관점을 찾게 된다. 야, 어디서 그 냄새가 나는데? 뭔 냄새? 김 기사님 스멜. 난 잘 모르겠는데. 은은하게 차 안에 퍼지는 냄새인데 그 뭐라 그래야 되냐 그거. 노인 냄새.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. 그 뭐야 그거. 그 오래된 무말랭이 냄새? 아니다. 그 행주 삶을 때 나는 냄새 뭐 있지. 그런 거랑 비슷해. 봉준호 감독님은 이 영화에서 흥미롭게도 냄새로 사람의 빈부격차를 말한다. 아무튼 그 양반 전반적으로 말이나 행동이 선을 넘을 듯 말 듯하면서도 결국엔 절대 선을 안 넘거든. 그건 좋아. 인정. 그래. 근데 냄새가 선을 넘지 냄새가. 빈부격차의 갈등을 그린 영화는 수도 없이 봤지만, 냄새가 빈부격차의 갈등을 대변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발상이다. 영화에서 빙고는 냄새로 이상해 잔잔하게 부유한 집 담장을 넘어섰고, 그 냄새는 절대 섞이지 않는다. 햇볕 잘 드는 탁 트인 정원이 있는 대궐 같은 집에서 사는 박 사장의 가족과 곰팡이 쓴 반지하에서 사는 김 기사의 가족에 전혀 섞일 수 없는 빈부격차의 냄새. 봉준호 감독님의 인터뷰에 이런 문구를 보게 되었다. 냄새라는 것이 사람의 그 당시의 상황이나 형편이나 처지가 드러내고 있다. 감독님의 냄새론 덕분에 예전에 내가 겪었던 일이 생각났다. 내가 런던에서 회사를 다닐 때 직장 동료가 다른 동양인 동료를 힐끗 보면서 내게 쟤는 항상 튀김 냄새가 진동해 라고 말했다. 그건 굉장히 수준 낮은 말이지만 순간 나는 한 걸음 뒤로 떨어지며 생각했다. 내가 오늘 한식을 먹었었나? 나한테도 음식 냄새가 나나? 저 사람을 가리킨 말이 마치 나를 가리키는 듯 했다. 이 말을 듣고 난 후 나는 한식을 주중에 거의 먹지 않았다.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. 한국 사람에게서 마늘 냄새가 난다고. 또 일본인에겐 간장 냄새, 인도인에게는 카레 냄새, 그리고 서양인에겐 치즈 냄새. 이렇게 음식 냄새는 인종을 차별화하는 고정관념으로 사용될 수 있다. 아마 외국살이를 한 한국인이라면 어느 누구나 한 번쯤은 한식을 먹은 후 냄새에 대해 예민해져 본 적이 있을 것이다. 안 그래도 타지 생활에 지치고 힘든데 먹는 것까지 남 눈치를 봐야 하다니 한도 끝도 없이 억울해지는 순간이다. 그래도 피로한 하루가 지나고 이곳에서 외국인으로 사는 날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건 역시 한국 음식뿐이다. 영화 기생충은 우리에게 냄새는 우리의 삶을 비춘다고 말한다. 냄새는 이야기를 담는다. 나에겐, 아니 우리 한국인에겐 향수병의 처방전이자 영혼까지 위로가 되는 냄새가 있다. 바로 언제나 정겨운 된장찌개 냄새. 이 구수한 냄새는 어떤 이에겐 할머니가 해주시는 따뜻한 시골 밥상이, 어떤 이에겐 보고 싶은 가족과 함께한 저녁 식사가, 어떤 이에겐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저녁 시간 골목길이 떠오르게 한다. 한국인이라면 어느 누구나 아는 그 정겨운 냄새가 아닐 수 없다.
프랑스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가 쓴 장편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보면 주인공이 어느 날 우연히 홍차에 적신 마들렌을 한 입 베어 먹으며 그 향과 맛에 취해 어린 시절을 회상한다. 아마 이 소설을 한국인이 썼다면 홍차에 적신 마들렌이 아니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일 것이다. 오늘 하루도 수고한 당신에게 어떠한 냄새가 위로가 되는가?